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로 참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마음이 좀 착잡한데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뭐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일단 가장 유력하게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등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죠. 이재명 후보 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참, 이 대표님도 답답하다 하지만, 쟤도 답답합니다. 답답하지 않을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답답한데, 이재명 대표 이분이, 제가 한여포를 보면 대단하다 생각해요. 어쨌든 요번에 대법원 파기환송 인해가 정가가 오범이 됐잖아요. 제가 여기 써놓기로 뭐라 썼냐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 이분이 후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가가호 지급에 누리던 행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된다고 역사 속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지기라 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제가 마음이 그렇다는 뜻이 왜냐하면은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자기 자판해가지고 자기가 셀프로 싹 다 사면 다 해버리고 법도 셀프로 싹 꼰집히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위반돼 가지고 하면 그것도 지금 100만 이상이 뭐 날아가는 거 1000만 이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뭐 별걸 다 해뺀다니까. 그러고 자기 한 말 있죠. 적폐청산을 하게 되면 악독하게 해야 된다 그랬거든. 잔혹하게 악독하게 잔인하게 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를 싫어했던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다 죽었다 봐야지. 응? 다 죽었다 봐야 되는데. 근데 과연 자기가 대통령 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절반 2,500만 그 3천만을 자기가 어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어느 사람한테 칼 맞을 줄 어느 사람한테 총 맞을 줄은 모르죠. 응. 그래서 내가 너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분이 너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때로는 내가 우파 중에 우파라 그러고다가 때로는 이제 좀 불안하면 완전히 또 좌파에다 극자 완전히 갔다가 막 동서남북으로 막 뛰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 대표한테 내가 요거만 해가 요 말만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내가 평하기는 너무 짧아서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 사주를 보내달라 한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주가 이제 1964년 11월 19일 시는 술시로 추정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도 이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내가 몇 번 빼놓고 해도 아마 나도 여러 번 틀리더라고 보니까 뭐 나오는 거 틀리고 해서. 근데 을사년은 저 갑진년은 맞거든 이 사람이요. 네. 그럼 이거 나온 대로 보고 뭐 갑진, 병자, 을사, 술시라.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팔자라 그러는 건데 8자라거든. 갑진, 병자, 을사, 술시 요걸 8자를 팔자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갑진년 이제 갑진년 태어났는데 갑진년에 해 그에 태어났다 갑진년 병자월 지달이 11월 달이 지달이거든요. 이게 지달 병자월에 태어났고 그리고 19일 날 이제 11월 19일에 이게 이제 을사일 뱀날이에요. 근데 태어난 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술시 같으면은 우리 개가
개가 말이에요. 네. 사냥개나 먹은 개 있잖아요. 이 개들이 이 그냥 뛰어다니는 진성만 사냥하는 걸로 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대표님한테. 개가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뭔지 아세요? 개가 다니면서요. 개가 산이나 다에다가 보면은 꼭 물어 죽이고 마는 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토끼? 뭐 잘 모르겠습니다. 토끼 같은 건 사냥이라 그러죠. 네. 뭐 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데 지보다 더 보면은 물어 죽여버리는 거는 독사나 이런 뱀. 아, 뱀. 예. 나도 풍산개부터 진돗개부터 내가 뭐 로또 와일드부터 안 키운 개가 없었거든 옛날에. 근데 제가 풍산개고 진돗개를 키워 보니까 집에 뱀이 들어오면은 네. 한장을 해. 어째도 가면 물어. 그러니까 풀어놔비면 뱀 다 풀어놔비면 어디가 잡아도 잡아. 독사라도 탁 물어서 그냥 막 떼댕이 쳐가지고 막 물면은 흔들어 삐면 잠시 동안 뱀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물고 어디를 가냐 하면은 집이나 도라무 같은 데 온 데가 옆으로 씨를 부는 거야. 씨를 보면 머리가 박살나 죽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시가 우리가 보면 천간지지를 이야기를 걷으면은 갑진년은 천이거든요. 네. 그럼 뭐 병자월은 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을사일은 지란 말이에요. 지. 예. 그 다음에 술시가 또 이 천간지지라 그러거든요. 또 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는 이재명 씨한테 자석을 떠다니고 네. 을사일 태어난 일은 본인이나 본인 아내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병자월은 내 부모. 이 이재명 씨도 이재명 씨, 뭐 김문수 씨도 김문수 씨, 뭐 한덕수 씨도 한덕수 씨, 자기 부모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진년은 조부 조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 맹리학을 보고 이제 이 뭐 주역을 하는 사람들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 자식은 자기한테 해를 주고 자기는 자기 부모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 할아버지는 이길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갑자기 용이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제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네. 용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을사년 불기가 올해 몇 년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모른다 해.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스님을 촬영을 4년이나 넘기고 5년 넘으면서 세상 불기가 뭐죠? 불기는 부처님이 나신 날 네. 해를 시작해야 불기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당기는 우리 고전 어디로 오는 그걸 당기라 그러고, 예. 서기는 예수님의 탄생일부터 서기라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기가 2569년이에요. 예. 올해가. 네. 부처님이 나신 날이 2569년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제로 4월 초파일 날이 부처님이 나신다는 거 안 나신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려오는 그거로 해야 이 전에 오는 거니까 정확하진 않은 거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부처님 가신 날은 정확하거든요. 아, 네. 2월 15일. 예. 정확한데 오신 날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실 때부터 바로 부처님 되신 게 아니고 29살에 부처님으로 공부를 하러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 왕자로 있다가. 네. 그는 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몇월 며칠날 태어난 건 전혀 모른다며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는 걸 전부 다 뭐 지금 인도나 티벳이나 중국은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오. 우리 한국만 그래요. 그건 또 처음 듣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그런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이게 공통된 건 줄 알았어요. 일부 중국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예. 인도는 아예 아니고 우리 한국만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교를 믿는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 그런 거 아니고 물론 그런 나라도 있겠죠. 불교 믿는 나라가 많으니까. 불교만 완전히 믿는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그 나라의 종교가 다른 거는 오면은
국법으로 다스려요. 딱 불교만 있는 나라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태국도 불교고 불교는 많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국법으로 다스리는 경우는 예, 분명히 있죠. 캄보디아. 캄보디아요. 예, 캄보디아는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들어오면은 국법으로 다스립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그럼 종교의 자유는 없는 나라라고 봐야겠네요.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불법으로 믿겠죠. 아, 그럼 뭐 이 교회나 불교는 국법이라 국교라 이 종교가.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가 국교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관계없잖아요. 네. 그냥 법에서 허용 다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캄보디아는 불교 말고 다른 거는 허용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하고 믿는 불교다 이 말이에요. 묻는 게 불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상 또 가다가 또 제주도로 가다가 제가 일본으로 갔었는데 다시 제주도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팔자를 보고 갑진년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예. 단단히 하세요. 본인도 우리 그 이대표 똑같아요. 네. 병자월은 아버지 어머니, 네. 을사일은 내나 내처, 그 다음에 술씨는 내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천간 치기가 서로가 상충이 되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시장도 오고 도지사도 오고 지금 대통령으로 나와도 이재명이 자제분들하고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알죠? 이미 소문이 다 나가고 방송국에 나왔으니까.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건너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자, 통합사주를 보면 올해 이재명 이분의 통합사주를 보면 청액, 청기, 천역, 천보. 통합사주 보면은 그 다음에 25년 운수를 보면은 천복, 천문, 천기, 천수. 그 다음에 천지운과 조상운을 보면은 천문, 천간, 천기, 천해. 요리 돼 있고, 그리고 태어난 사주를 보면 천간, 천파, 천해, 천인.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간직을 가지라는 운을 가져놨는데, 예. 인생은, 마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영리한데, 발달할 때는 영리한 게 아니고, 종교로 치면 사이비 종교다. 그리고 포기보다 독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여기 올해 사주를 딱 보면은 이분한테 천근이라고는 없습니다. 통화분해나 천지운과 조상운해나 25년 해운해나 세 개를 12달로 보면 1월달 천해, 2월달 천복, 3월달 천문, 4월달 천기, 5월달 천문, 6월달 천간, 7월달 천역, 8월달 천기, 9월달 천기, 10월달 천복, 11월달 천수, 12월달 천해 요리 되어 있거든요. 12달을 요리 되어 보면은 지금 이제 양력으로 봤을 때 5월달에 지금 이제 6월달에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천간이면은 간직을 가진다 할 수도 있고, 네. 감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7월달이 천역이다 말이에요.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 8월달이 천기라. 천간에서 8월달이 천기가 아니고 천파네요. 천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제가 글자를 잘 못 나눠 지금 했습니다. 요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못합니다. 오랫도록. 지금 당장 보면은 7월, 8월, 9월에 이 사람은 파산이에요. 저는 음력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빠르면 양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이제 적어놓은 게 보면은 이재명은 사주 팔자상으로 대통령 팔자는 없는 사람으로 팔자에 없는 대통령을 하면 그 대통령 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놔서 좀 미안합니다. 대통령을 하게 되면 국운이 틀어져서 백성들이 고달프고 자신도 객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도 머리 들고 사회생활을 못하며 집안이 풍지박살 난다. 상당히 안 좋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뿐만 아니고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 3, 40명 이상이 쪽박을 찹니다. 결국은 만약에 그래서 이분이 죽어서 대통령을 하려는 얘기예요. 자기의 만약에 김문수 씨나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저 피디님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이준석이가 대통령이 됐다. 이준석이요. 예. 그러면 이재명 씨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같은 이씨라고 봐줄까? 아니요. 봐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독수 총리가 되든 김문수 총리 대선 후보가 되든 이준석이가 되든 누가 돼도 이분은 골로 갑니다. 그럼 누가 되든 뭐 상관이 없다는 말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적폐청산을 안 했죠. 예.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 생각할 때 왜 적폐청산을 안 했을까? 바로 자기 그 막 시프리 칼라 사라질 때 바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러면 뭐 한 1년 정도는 피바람이 불고 막 발발 기고 막 전국이 어지러울 텐데 왜 안 했을까? 의석수가 조금 모자라요. 아니 의석수 한 게 없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니 의석수 한 게 없어요. 대통령이 적폐청산 들어가면은 그거는 각 부처마다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마다 그거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유로 봤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검찰총장하고 검찰 쪽에 근무를 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욕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는 적폐청산을 안 한 거죠. 웬만하면 뭐 민주당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나오려고 하자마자부터 뭐 김건희 여사를 시키 시작해가지고 줄 일을 만들고 백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적폐청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했다. 네. 그럼 오늘날 지금 탄핵이 안 됐죠. 왜? 검찰이 많이 바뀌고 모든 게 많이 바뀌었을 거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 적폐청산을 했다 하면은 자기 눈에 벗어나는 검찰이나 뭐 행정부서에 있는 좀 뭐 국장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만히 남아 있겠어요? 싸그리 다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면 막 기천명고 막 잡아였고 막 조지고 막 어머고 막 살살 기죠. 그럼 민주당도 국회의원들도 무슨 제이시 뭐 그 정도 하면은 검찰들이나 경찰들이
칼을 시퍼리 갈고 불불 떨고 임소로 그러면 재진이 뭐 민주당을 봐주겠어요? 못 봐주지. 그게 자기는 선하게 하려다 그러다니까 결국은 허다하다 안 되고 3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3년이 되고 오니까 자기가 뭔가 한번 바꿔보려고 계엄을 한 것이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엄이 된 거죠. 그래가 이재명이가 막 완전히 막 꿀밤이 드시면 얼른 받아 묻고 막 그래가 이제 한동훈이 짜고 이제 역적은 한동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이나 예. 한동훈이는 아마 이준석이는 참 자기에 대해서 국회는 못 될 거예요. 이번에는 울며 계좌 묶기로 민주당 때문에 됐는데 예. 이제 개헌이 되고 나고 하고 나면은 힘들 거고 한동훈이는 내가 볼 때 이번 국회 보궐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앞으로 권력을 잡고 뭘 해보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거니까 분명히 보궐선거 국회의원에 나가면 한동훈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재명은 사주 팔자상으로 예. 대통령 팔자는 없는 사람으로 팔자에 없는 대통령을 하면 국운이 뒤틀어져서 백성들이 고달프고 자신도 고달프며 객사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객사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지금 재판들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몇 년 후에 된 행위 떨어져 가지고 교도소로 가게 되면은 아니 몇십 년 행을 사느니 교도소에서 자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 되면 후손들도 저거 자식 때리나 누구 손주고 나도 뭐 그리고 옆으로 뭐 따르던 사람들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그럼 뭐 그 집안이 옆에 붙었던 모든 사람들 같이 풍지박살이 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PD님한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집을 찾아와서 사람을 한 번 찾는다고 예. 부탁하신 분이 계셔가 신도 중에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아마 옛날 젊은 시대에 좀 둘이 썸을 탔었던 분인 것 같아요. 원래 이분이 마산시 본가가 오동동에 사셨답니다. 네. 이름은 이성진 씨라 그러고 지금은 팔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뱅술생 아니면 을류생 갑신생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내한테 의뢰 한 분보다 두세 살 많다 그랬으니까 의뢰 한 분이 이분이 정혜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채널이나 우리 또 그 회사로 연락이 오면은 저한테 좀 연락을 좀 우리 저 대표님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결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죠. 예. 이재명 대통령. 참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운세가 나라의 운세나 좀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 운세가 대통령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운세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절반은 자기를 지지하고 절반은 지지 안 했는데 절반은 지지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또 인정을 해야 되고 일단은 자기가 뭐 당대표 할 때 국회의원 할 때 문제가 대통령이 돼서는 또 틀리니까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지식 이런 것을 개인으로 그냥 한 대표로 있을 때와 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또 한 나라의 리더로서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지금 우리 이 대표님 말대로 우리가 참 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어찌됐든 또 그분을 지지하는 분 쪽에서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이 대표님이 이제 그 촬영 제목을 저한테 보냈을 때 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 오늘 촬영은 그 목적이잖아요. 예. 예. 그 목적인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쟤는 솔직히 중이라는 한 사람이 개인을 떠나서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신의 제자로서 내 개인의 영지와 복지와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잘 살고 물론 뭐 전체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전 국민이 다 똑같이 잘 살고는 없거든요. 예, 뭐 부유한 사람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등하지를 못한 건데 평등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공산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근데 사실 뭐 우리 이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국가로 시스템을 잡아가는 나라 치고 그리고 PC주의를 기준을 잡아간 나라 치고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역사상으로.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인데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갑진생이거든요. 예. 62세고 저는 이제 이 대표님이 사주를 보내준 대로 하니까 네. 음력으로 11월 19일 시는 술시로 추정이 됩니다. 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사주시를 뽑았을 때 술시로 추정되고 이분이 이제 팔자가 갑진, 병자, 을사, 술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미 6월달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6월 3일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제 올해 통화번호를 보면 천액, 천기, 천역, 천복 요리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5년 을사년 25년 해운수로 보면은 천복, 천문, 천기, 천수 요리 돼 있고 그리고 하늘의 운과 땅, 천지 운과 조상의 운을 봤을 때 천문, 천간, 천수, 천해 상당히 좋아요. 응? 좋고 이분이 이제 어머님 뱃속에 태어날 때 태아령 운수를 보면은 천간, 천파, 천해, 천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주를 빼놓고 밑에 제가 토를 다루는 게 그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도 예. 하늘도 무심하고 좌파 국민 인식이 문제이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아시죠? 네. 정치를 따르지 말기를 바란다. 일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뭐 피슈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좌파 쪽으로 갔지만도 물론 자기 신념은 진보주의 쪽으로 좌파 쪽으로 계신 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신념은 뭐 자기가 그거는 이성이 들고 나서 그쪽으로 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제 당 대표 때하고 한나라 대통령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인따 한나라 대통령 5,500만 국민과 그리고 우리 동맹 국가들 그리고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고 나서 그리 허망한 정도로 못 살던 60년 70년 대를 겪어서 80년 네. 그런 시대를 넘어서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발전이 시작되면서 오늘날 2025년 오늘날은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완전하게 뭐 우리가 선진국이다 볼 수는 없지만도 선진국이 대일이거든요. 선진국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방력도 솔직히 뭐 세계 우리가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또 군수 물자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우리는 너무 빠르게 발전을 했거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최고 고생하신 분이 고생하신 이 나라를 오늘날 있게 만든 분들이 지금 현재 60년생 1960년생 이전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50년생 요런 쪽까지가 굉장히 오늘날 우리나라 있게 만들어 지금 뭐 그렇게 65세, 66세, 70세, 80세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오늘날 발전하게끔 원동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원동력, 그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되기를 보고 자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데 네. 지금 이제 참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개인 신념이 진보적이더라도 한나라 대통령이니까 일단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국가 세계적인 이신도 생각해야 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뭐 쟤는 아예 뉴스를 안 봅니다. 대선 이후로요? 대선 전에부터도 뉴스를 안 봐요. 쟤는 MBC, KBS, SBS 뭐 이 채널들 저 공중파 나오는 채널들 네. 뭐 3, 4 채널들 있잖아요. 네네. 뭐 TV조선하고 뭐 쭉 있는 거 네. 쟤는 잘 안 보거든요. 네. 차라리 그거 보는 거 제가 유튜브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나라들이 다 유명한 뭐 CNN이나 미국의 CNN이나 이런 미국 같은 유명한 방송사들 보면은 전부 다 피시주의거든요. 보면은 극자, 네. 진보라고 저기든 평하지만 극자고 결국은 인간은 우리가 태양이라는 이 하나의 태양에 우리가 항성에서 행성이 우리가 쭉 이제 우리가 참 보면은 지구라는 것이 세 번째 돼 있잖아요. 네. 수금지 참 뭐 우리 지구가 세 번째인데 이 지구라는 이 인류가 발전해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유엔에 등록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지금 210개국 가까이 뭐 작은 나라까지 하면 되는 걸 알고 지금 정상적으로 그래도 활동을 하고 어느 세계적 활동을 하는 게 190 몇 개국 되죠. 네. 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이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상위권이죠. 엄청난 상위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오늘날 만든 나라가 죽도 한 그릇 못 먹고 옛날에 그 사냐가 전부 다 말라 없는 소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이런 땅덩어리에서 오늘날 푸른 사냐를 가지고 오늘날 이 정도 우리나라에 뭐 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수입해가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에 이 정도의 대국으로 크게 만든 게 우리 선배님들과 조상님 덕이거든요. 근데 이게 망쳐서는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 하냐면은 이 시기를 겪지 않고 태어나서 발전된 나라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지금 40대 중후반 이후로 해가지고 60대 밑으로 요 중생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 된 줄 알고 진보고 극자고 막 이상한 옛날에 운동권 출신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안 차리고 이 정권에 그대로 다 밀려간다면은 우리나라는 제가 감히 예언하건데 앞으로 5년이 간다면 5년 후에 우리나라 정말 도시에 없던 거지가 생길 거예요. 대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도시를 해가지고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는 앞으로 노숙자와 길거리에 거지가 많이 생긴다.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면은 이재명
씨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자기가 당 대표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도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거는 첫째,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조를 주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우리나라가 국방과 국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선이 앞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국무총리 나오고 지금 뭐 저 각 지금 이재명 정권에 지금 행정부에 지금 들어가는 발탁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벌써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뭐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그 생각으로 대통령을 할 것인가? 응? 대통령이 되거나 뭐 달라져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무조건 푸주기 해가지고 400조 500조 빚을 늘려가지고 지금 한참 20대 30대 지금 커나가는 젊은이들한테 그 빚을 떠안길 것인가? 아니 뭐 노력해서 발전시켜서 대치할 건 대출하고 키울 건 키우고 이래서 벌에서 스스로가 복지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빚을 계속 내서 퍼줘가지고 인기를 얻고 자기 개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퍼주는 정치를 할 것인가? 제일 문제가 그게요. 제일 문제가 한 나라 대통령이 자기 혁에 달렸기 때문에 PC주의와 극자로 해가지고 물론 민주당도 대통령을 해야 되고 우파에도 굉장히 진보 쪽에도 대통령을 해야 되고 또 보수 쪽에도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니까. 균형이 대피해야 돼요. 네. 한쪽만 계속 대통령하면 그거는 고인물이 썼잖아요. 미국도 민주당이 되고 보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공화당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 뭐 제가 뭐 이미 대통령이 되신 분한테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하겠고 하시는데 좀 이제 좀 깨달으시고 자기가 손발처럼 써야 되는 이 사람들은 대표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나라를 이해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세계적인 나갔을 때 외교를 이해하는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쓰셔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요?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의 재판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좀 지금 사주대로 보면은요. 네. 제가 감히 이 말씀 드릴게요. 이 말씀 안 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고는 판사들이 하는 생각이 틀립니다. 이미 지금 재판부도 틀려졌으니까 네. 재판부도 지금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뭐 사실상 뭐 중단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예. 네. 그런데 제가 감히 사주상을 봤을 때는 이분이 안 받는 걸로 나와요. 재판은요? 예. 그러면은 재판이 안 되면 문제가 이제 안 받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아예 한 달도 안 됐는데, 응? 오늘이 13일 딱 10일 됐잖아요. 네. 벌써 이런데 이게 이제 몇 개월 지내고 문제가 생기고 오면은 제일 제가 문제 삼는 것이 4.19를 제가 걱정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국민은 죽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절반의 국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가 제2의 군부 시절로 안 가야 되는데 진짜 베네수엘라처럼 가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그냥 옛날에 대표 시절 때 팬으로 생각하는 그냥 개딸들 생각으로 대통령을 간다면은 우리나라 결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도 제가
이런 데가 제가 진입할 일은 없지만도 네. 감히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 때하고 대통령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수에서도 인정하는 대통령이 되시라는 겁니다.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되실 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뭐이 됐습니까? FTA 했죠. 네.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도 임금 변호사고 좌파시잖아요. 그렇죠. 진보시고 네. 유명한 신부잖아요. 청문회 스타. 네. 그런데 그분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라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진영을 적으로 돌려가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그런.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 진영에 약간 안 좋은 소리 듣다도 그래가 국민의힘에 가면은 애로 지금 우파 쪽에서 미워하던 분들이 애로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게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고 자기는 비록 뭐 그게 나중에 법적인 결론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결론이 나게 돼 있으니까 네. 다른 정권이 결론이 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정권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판을 안 받는다. 저는 재판을 받으라고 싶어요. 꼭 받으시라. 내가 볼 때 재판 받아도 아마 이번에는 틀릴 것이다. 그 당시의 무게감과 지금의 무게감은 네. 다르기 때문에. 예, 틀릴 것이다. 네. 생각외로 제가 지금 감히 생각하는데 지금 고법에 지금 빠꾸 된 일이 왔잖아요. 네. 고법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리가 날 건데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때릴 것 같아요. 그래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한 7, 80만 원 때릴 것 같아요. 그럼 대법원으로 하면 그대로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시라. 안 받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통령 자기는 재판을 받아가 나온 거니까 네. 그러면 재판부들이 욕을 얻어먹지 대통령 자기는 욕을 안 얻어먹잖아요. 물론 일부 욕을 하는 분이 있겠지만 자기는 재판을 정상으로 받은 거니까 저는 받으시라고 하고 싶어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지금 받겠습니다. 재판부들이 받겠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딱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땡용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검찰청을 갖다 기소청으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지금 거의 기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완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 검찰의 수사권도 없어졌고요. 완전 검찰의 그런데 이제 완전 진짜 그나마 좀 했는데 네. 완전 기소청으로 만든다 이제 검찰청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감옥에 들었는데 네. 차기에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을 선거를 안 할 겁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기소청으로 만들고 공수처를 갖다가 이제 공수처를 키운다 이 말 아니에요. 그 공수처를 키우면 공수처를 확 키웠다 칩시다. 기소청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공수처에다가 한 1000명, 2000명 검사를 집어가 공수처를 만든다 하면은 그러면 정권에 따라서 공수처 가겠죠. 그럼 이 정권에 따라가겠죠. 그럼 다음에 만약에 보수에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당연하게 공수처장을 바꾸겠죠. 네. 그러면 다음 정권에 한 사람이 그러면 어느 쪽 청장을 바꾸겠습니까? 진보 쪽 청장을 바꾸겠습니까? 보수 쪽 청장을 바꾸겠습니까? 왜 이제 내 앞에 놓인 떡만 생각하고 저 바깥에 있는 떡에 묻어 있는 지약은 생각 안 하냐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치심공덕하여 일심봉천하면 천공지덕하고 강명수복하리라 이랬거든요. 네. 치심공덕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우리가 태양계에서 행성에 살면서 우리가 지구라는 땅에 인류를 일어나 살면서 땅을 받고 살잖아요. 네.
그러면 땅에 받고 살고 우리가 자기장이 없다면 사람들이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렸겠는데 지구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주에서 떨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날아가다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땅은 엄마의 품이거든요. 그럼 엄마의 품에 살면은 그 엄마의 품에 사는 걸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또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뭐 수없는 별들이가 하늘이 있으니까 일심봉천 높은 봉우리가 하늘에 또 국민을 위해서 내가 비를 내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은 강민수보로 맑은 빛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늘에 주는 복과 땅에 주는 복을 가지고 건강하고 소명량소를 짓는 이런 길을 두고 꼭 자기 하나의 이득과 자기 편익의 이득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은 결국은 이 대통령이 또 5년을 마치지 못한다. 그럼 본인의 학위에 따라 달려있다. 예. 지금 저는 감히 그렇습니다. 이분도 배운 분이고 영리한 분이니까 어느 쪽으로 영리하든 간에 영리한 분이거든요. 영리한 분이고 이분이 제가 감히 뭐 내년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사람은 누구나 할 것이 청기를 느끼고 삽니다. 지기를 느끼고 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없는 짓을 하면은요, 복에 없는 것을 하면요, 결국은 하를 돌아옵니다. 나한테 그 하가 돌아와요. 옛날에는 60을 못 살았기 때문에 한갑이라 했는데 요즘 한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밑에 토를 달면서 하늘도 무심하고 좌파 국민이 인식이 문제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치를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고 해놨어요. 베네수엘라 나라가 수자원도 지혜자원도 좋은 나라 있죠. 네. 기름도 많이 나고 진짜 좋은 나라였는데 지금 오늘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치 한번 잘못해가 한 20년 정도 된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빈국 중에 빈국이 돼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름 나는 거 퍼가지고 국민들 그 해주고 저거들 로포자리도 그거 배 채우고 해놨다 지금 완전히 나라가 어찌 돼 있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그 나라 비슷하게 지금 중남미 쪽으로 있던 나라들 다 망했다가 정신 차려가 지금 그쪽으로 극자길로 걷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저 중남미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아프리카 쪽으로 해 독재국가들 어떻게 사는가를.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가 분명히 그 선거할 때 자기가 그 자기 입으로 한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방산 세계 4위 국가가 되겠다. 그럼 방산을 하려면 G7도 하는데 이번에 초청받았으면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온 것도 지금 자기 말로는 뭐 유튜브 보니까 뭐 통화를 했다는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통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화했으면 분명히 트럼프가 통화하고 뭐 했다고 거기 트럼프 그 저 이메일이 나오 자기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온 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치고 대통령 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 우방인데, 그럼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11일 넘고 통화를 안 하고 아직 그게 없다면은 과연 미국에서 인정 안 하는 나라가 대통령이라면은 뭐 어떻다고 우리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어쨌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좀 인정을 못 받게 된다면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국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쌍한 거예요. 왜? 자기가 당대표 시에 자기가 정치를 할 때는 어째 진보 쪽으로 가고 이러다가 한 나라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 그 사람 좀 뭐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골 때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제일 문제가 지금 미군도 움직이는 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스트레스 지금 미사일 것도 다 빼가지고 중동으로 빼내고 지금 군인 또 4,5천 명 뭐 어디로 가고 지금 뭐 좀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좋은 말 해도 김정은이 좋은 말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제가 감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을 닮지 마시고 그 앞전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을 닮으시라. 내가 내 진영에 욕을 먹더라도 올바른 사람들을 자기 정권의 참모진으로 두고 자기는 비록 뭐 정가가 있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뭐 정가가 가진 분들 자기 밑에 두지 말고 올바른 많은 진보 쪽에도 많은 분들 좋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번에 한 분은 보니까 뭐 그분은 보니까 뭐 부동산 애가 자기 어린이날에 부동산 선물로 뭐 자기 10살인가 먹는 애 준 분이 또 뭐 발탁이 돼가 난리가 나고 그러더라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특검, 김건희 특검 샀고 뭐 특검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검찰에 맡겨놓고 특검 해지 맡겨놓고 자기는 대통령의 자기 업무를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나라 강주 사태는 사태가 아닐 겁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제일 겁나는 게요 10대가 들고 일날 때가 제일 겁납니다. 지금 10대, 20, 30대가 우리나라 절반이 넘거든요. 10대, 20대, 30대가 지금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요번에 투표를 한 사람이 과연 20% 될까요? 안 됩니다. 4050, 60에서 많이 밀어줬지 절대 10대, 30대는 요번에 민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미래를 생각하시고 크는 지금 젊은 청춘들에 의해서 미래를 생각하시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우리 이대표 본체 참 오랜만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 길 오시러 욕 받고.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못 타고 오고. 네. 내가 그러잖아. 예. 고급 차는 그 고장 나면은 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조금 골치 아픈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친 천만. 데가 없어서. 예. 네. 차야 부사지면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만 다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뭐 촬영할 거는 뭡니까?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예. 계속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예. 전 국민에게 뭐 25만 원 지급하겠다. 이게 사실 대선 때부터 계속 공약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빠르게 추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미 이제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막 열심히 이 돈을 뿌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쟤는 아직까지 참고로 네. 돈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신청을 안 하셨다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네. 내가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이 안 할 것도 아니고 나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네. 좀 더 생각해보고 받으려는데 네. 지금 이게 우리 대표님도 아직까지 20대잖아요. 예. 이제 30대 곧 다오긴 나오는데 지금 이 돈이 과연 풀린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까?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좋아질 것 같아요? 크게 좋아질. 근데 이 돈 지금 요번에 알기로 뭐 15만 원인가 18만 원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 받아가지고 젊은 친구들 술 한잔 먹으면 뭐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해안사나 시놓고 뭐 장갑구이 하나 해나가 뭐 없는 돈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이 과연 개개인으로 갔을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전 국민한테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고에 쌓이가 있어가 남아 돌아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은 참 좋은 일인데 다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빚을 내야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처럼 늙은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이 사회를 앞으로 짊어져갈 후배들이 갚아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그 당시에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한 400조 정도 빚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또 한 400조가 늘었죠. 네. 그럼 뭐 과연 이번에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400조 정도 500조를 넣으면 그럼 1000조가 넘어가 1000몇백 조가 된다 소리인데 그럼 뭐 지금 뭐 일반 정치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뭐 1000조 2000조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 경제가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봐서 경제로 뭐 경제 한 10위권 뭐 이쪽 저쪽으로 돌잖아요. 네. 완전히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민생 회복 지원 자금 이라고 해가 나오는 게 나중에 다 갚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후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많은 국채를 저것들이 살아가면 먹고 살기도 앞으로 세월이 변하면 마침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세대가 오는데 과연 이 국채를 다 세금으로 짊어지고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선배들 중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응?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는 망명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이 수학자가 아니고 일반 땡중이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뭐 숫자는 얼마 정도 금액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두드려보면 한 7조 5천억 이번에 1차로 풀리는 게 네. 7조 5천억이라는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나눠줘도 과연 경제는 변함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변함이 없다. 이거는 좌파 카르텔 정치인들의 생각이 내가 볼 때는 머리에 쥐가 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자기들이 이 돈을 풀어가지고 과연 이 돈을 쓰는 국민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치인 여러분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지 모르지만도 네. 쟤도 하루 벌어가 하루 먹는 참 우리 신도들 덕분으로 제가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네. 정말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뭐 취임 되자마자 이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물론 지금 진보 쪽에 제가 진보라고 나쁘다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쟤는 오히려 진보보다 보수가 더 나쁘다 생각해요. 나도 보수 입장이지만 해도 네. 왜냐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네. 보수가 보수답지를 못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좌파 이 카르텔 중에서도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현 정치인들은 차후 후배 만약에 정치인들이 활동할 때 네. 자기들이 이 저지른 업장을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 대가를 내는 치료라고 생각해요. 세월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고 뭐 평생 정치인을 썼고 물론 지금 정치 중에 80이 넘은 사람이 하나 그 도라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해도 네. 자기들이 평생 정치를 까지 나이가 먹으면 자기들이 정치에 있어서 물러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손들도 이것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데라 봐요. 왜 지금 크는 손자들을 자기 손자들 자손들 쭉 봤을 때 그 자손들이 나중에 기업을 했는데 어려울 때 그 자기들이 갚아야 될 그 세금 내야 될 세금 응?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응? 나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이 모든 현 정치인들이 꼭 책임지고 벌을 받으리라 내가 생각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리라. 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벌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음에 짓는 죄가 큰 죄거든요.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내가 내 개인적인 이 하나의 뭐 내 무슬림 스님 개인의 소견에 하나 끝일지라도 네.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부분에 지금 인사가 지금 만사인지 나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현재 인사 대상자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은. 지금 앞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인사가 좋니 뭐니 뭐 사왔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인사하는데 뭐 양반 중에 양반이죠. 네. 지금 현 정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지금 인사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인사처 그 차장인가 하는 사람 한 사람 그 대가리 하얀 털 베긴 놈 하나 지금 나오죠. 네. 그 친구 그 뭐 경제학 박사인가 달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이상한 소리 많이 했잖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TV에 나와가지고 네. 문재인이 싫고 이재명이 좋다는 사람인데 네. 민sek이 경제학 박사를 하고 지금 인사처장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다 좌우지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과연 그 사람이 우리 대표님께서는 인사처장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 사람이 인사처장 가면은 공무원 중에서도 지금 좌파 카르텔들이 많은데 싫을 거예요. 지금 인사가 만사가 돼야 되거든요. 네. 만사가 돼가 행통이 돼야 되는데 인사하는 대상자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인사가 만사여야 하지만 현재 인사가 개판 집단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은 인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재가 없다. 과연 누가 있어서 이 정부를 이끌까? 제가 볼 때는 다 많이 배우고 끝이 없이 배우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해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머리에 덩기 똥밖에 안 드는 사람들이다. 무식쟁이들. 그렇다고 자, 현 정부의 제일 우두머리인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줄줄이 장관부터 각 부처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들부터 정가자들로 지금 줄을 서고 있어. 전부 다 범죄달 집단이네 말이에요. 그러면 공산달, 사회주의 신봉자들. 말로는 모르는 것이 없지만 까보면 무식과 어리석음이 도를 넘는 자들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막으려고 하는 PC 정치인들. 우리 지금 대표님도 참 젊은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대표님도 원래는 진보 쪽 사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전 보수는 아니고 진보나 보수 중간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선거 이부터 그 뒤로부터 지금 우리 이 대표님 친구들도 이 대표님도 지금 우파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솔직히 제가 비슷하죠. 뭐 4, 5년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네.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옛날에 한 2, 3년 전에 뭐 좀 이상한 소리하고 뭐 좀 인상이 좀 찌푸리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도 네. 넘어갔는데 네. 지 PC 좌파 이 정치인들은요. 네.
모든 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생각해. 말로서 입으로 까는 거라. 말마 고구마 먹고 똥눈 놈처럼 매끄러하게 말매가 말로가 그럴듯하게 가는데 끝이 없어. 끝을 맺지를 못해. 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4050 이 하이칼라 넥타이 이 부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후회할 날이 불과 앞으로 10년 이쪽 저쪽 거의 안 남았어요. 응? 왜 그러냐? 고생을 해봐야 죽는 그를 알 수가 있고 죽음을 해봐야 죽음이 어떤 게 알게 되는데 현재는 봉급 따박따박 받고 따박따박 받고 그냥 하이칼라로 하면서 진보라 이래가 진보를 좋을지 몰라도 왜 사람들이 진보 쪽에 가던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도 최소한 진보로 가던 3분의 1 정도는 나이가 60이 넘고 70대 들어가면서 왜 보수 쪽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왜죠? 삶을 살아보니까 네. 결국은 진보 PC는 거짓이라는 걸 아니까 말로서 끝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선진국과 보수들은 틀리거든요. 보수들은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보수는 썩었어. 애로 진보 PC주의나 우리나라 썩은 보수나 갖다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빚더미에 안고 계속 퍼주기 하고 차별적인 이 국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가는 거는 불쌍한 사람들은 도시거지. 특히 대도시 서울, 경기, 부산 이리 대도시 있잖아요. 대도시에 거지들이 앞으로는 지금 거지 없어진 지가 이제 한 5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거지가 생긴다. 지금 뭐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050 이 가이칼리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나와서 뭐 개인 사업이나 해볼게라고 뭐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 연금도 못 타잖아요. 연금공단 만들어라 연금 그걸 갖다 묶어가 이제 그런다면 연금 못 타면은 뭐 어떡할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만든 정부니까 자기들이 당해봐야죠. 저는 생각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도시 사람들은 힘들게 살지만 해도 시골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어찌 살아도 살 수가 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네. 도시에서는 모든 만물을 돈으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진주라든지 소도시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자그마한 자기 텃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골이 가깝고 고향들 집들이 가깝기 때문에 다 부모들이 계시고 뭐 논밭이라는 일이 조금이라도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채 종류나 이런 과일 종류 이런 일부분 곡식 종류는 촌에서 갖다 먹으면 그거에 들어간 돈들이 얼마 안 들겠죠. 앞으로 이 세상이요, 이 세계가 전쟁 중에서 무슨 전쟁이 제일 겁나는 줄 아세요? 우리 대표님은? 어떤 중국 때만 아니 중국 때만 이런 전쟁보다 세계적인 전쟁이 앞으로 제일 큰 전쟁이 남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죠? 곡식과 관련된 전쟁. 바로 음식물에 대한 전쟁.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중국도 제가 알기로 지금 자작이 안 되거든요. 자기 국민을 먹고 살기 안 된단 말이에요. 수입을 다 해가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나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네.
응? 지금 세계에서 자작으로 자기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몇 개국이 안 됩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쪽 몇 개국 오고, 또 아시아 쪽 몇 개국 말고는요, 다 사먹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면은요, 네. 굉장히 힘든 삶이 옵니다. 곡식 전쟁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왜? 자, 그러면 다른 나라를 하지만 우리나라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곡식이 많다고 하잖아요. 거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래질까? 기후가 바뀌면요, 안 그래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촌보다도 도시 인구가 3분의 2잖아요. 네. 그 도시 인구 3분의 2가 곡식 때문에 허덕이게 되면은 어디 될까? 옛날처럼 쌀을 훔치고 보리를 훔치고 가위를 훔치는 도둑이 생기고 강도가 생기고 지금보다 더 험한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런 것부터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런 세월이 와도 우리 소도시에 사는 국민들은 사는데 지장이 없다. 현재 지금 우리 대표님이 잘 아시는 남미 국가들 네.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옛날에 70년대에 굉장히 부역이 잘 살았습니다. 네. 정말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 잘 살았거든요. 네. 지금 그 중에 지금 브라질이 제일 현재 낫죠. 네. 브라질은 곡식을 수출하는 나라니까. 근데 그 나머지 뭐 칠레, 아르헨티나 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쵸. 국가 구도만 막 몇 예. 번씩 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잘 아시죠? 네.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PC 좌파 정권 카르텔 들어서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한 10년 정도 그 정권이 들어서가 지금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그 나라도 시골은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삽니다. 베네수엘라가. 근데 도시는 쓰레기통 뒤지는 거지 천지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4050 하이칼라들, 이 사람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저가 닥칠 걸 생각, 지금 만약에 연금, 자기들 연금, 퇴직연금 제도가 떠버리면은, 거기 발표돼가 거기 세계 대표 이 친구들 퇴직금을 못 받고, 연금주를 받는다 이럴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네. 60 넘어서 준다, 65세 넘어서 준다 이러면, 이 친구들 뭐 할 건데 퇴직해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베네수엘라 이들 국가가 망한 이유가 한심한 정치인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현재 PC 좌파 정치인들 때문이다. 푼돈에 욕심하면 큰 돈이 멀리 도망간다. 나라가 망하면은 백성도 망하고 백성이 망하면은 정치도 망한다.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멀지 않은 세월 속에서 개인 국민분들의 희망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 세상 정상국가로 돌아오지 않을까 감히 이 무심 땡중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 길 오시라고 요 보셨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비가 좀 오긴 왔는데 네. 많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우리 진주 가까이 있는 산청군, 삼천이 피해가 좀. 예, 산청군이 그또 네.
불이 나가 그렇게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그 비로 인해 가지고 10명이 죽고 4명이 실종해 가지고 너무 큰 피해가 났거든요. 인명 피해가 너무 크고 났어요. 네. 전국적으로 물론 이제 그 또 몇 군데 다른 군데도 있지만도 산청이 제일 큰 피해가 났는데 예. 이번에 뭐 제가 그 소문으로 들어가 유튜브로 약간 봤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피해 현장에 오시면서 전용기를 타고 와 사천 공항에 띄워놓고 뭐 이래 갔다고 이야기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네. 아마 대통령이면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요? 뭐 대통령 전용 헬기나 뭐 전용 기가 또 아마 아니 헬기가 아니고 전용기 보잉 큰 거. 그거를 사천까지 예, 예. 바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진짜 취임 이후로 계속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런데 네. 제가 역대 쭉 봐봐도 네. 역대 대통령께서 국내 돌 때 대통령 전용기 보잉을 타고 움직인 분은 없었거든요. 보통 헬기나 이런 거 타지 다 않나요? 헬기 타죠. 네. 그런데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 어느 유튜브인가 그 나오더라고. 내가 확실한 건 아니니까 내가 소문을 듣고 있는데 만약 그리 하셨다면은 너무 낭비. 너무 심하지 않을까. 네. 감히 그런 생각하면서 네. 이번 촬영은 뭡니까? 예, 이번에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좀 관계가 많이 깊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예. 러시아 전쟁도 지금 안 끝나고 있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네, 지금 뭐 계속. 이스라엘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스라엘은 그뭐 아랍은 계속 지금 그런 뭐 하고 있고. 네. 또 그 중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예. 워낙 또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물론 그렇지만도 지금 네. 또 저 태국하고 지금 저 그렇죠. 캄보디아하고 또 전쟁이 또 얼마 붙었잖아요. 전에 또 네. 예. 그래서 사실 세계가 정말 좀 어지러운 흐름인데 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국제적으로 좀 뭔가를 잘 좀 돌파해 나간다거나 또 우리나라에 또 이런 어떤 위치를 확실히 좀 가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한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저 제가 먼저 그러면 이 말씀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대표님 우리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번 심리를 파악해 본 적 계십니까? 트럼프의 심리요? 예. 트럼프의 심리는 그냥 뭐 자국 우선주의 그냥 자국 우선주의자라고 알고 있죠. 네. 근데 그분은 원래 장사꾼이었잖아요. 기업가죠. 예, 부동산 쪽으로 해가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이분은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손해 보는 짓, 자기 국가 손해 보는 짓을 안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한미 관계 이대로 어떡하나 제목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미국 입국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긴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과연 이분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심리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걔는 못 잡는다 봅니다. 왜 못 잡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도의 이익을 안겨주려면은 네. 자기의 원래 진보 좌파 칼텔 정치의 심성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분이 트럼프한테 좋아지고 트럼프 어깨동무도 하고 정가 이런 걸 떠나서 트럼프 이분은 정가자 뭐 어쩌고 이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중국몽 꾸고 뭐 러시아몽 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미 관계 이거 제대로 몸 풀어 나가면은 트럼프 마음은 그냥 미국 땅에 발도 못 들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때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도 이 사람은 세계 대통령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어쩔 수 없죠. 네. 세계 1등 국가잖아요. 네. 경제력, 국방력, 모든 면에. 그리고 곡식, 우리가 사람 먹고 사는 음식류, 곡식물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세계 1등 국가란 말이에요. 자원력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그런데도 트럼프는 자기 국가주의로 생각하면 자기 나라에 이득 안 되면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보잖아요. 우리나라 관세가 지금 얼마나, 지금 8월 1일부터 우리는, 이게 내일 30일, 모레 31일, 8월 1일부터 우리나라 관세를 폭탄을 맞잖아요. 네. 25%, 50%, 75% 두드려 맞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나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사람을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계속 만나려고, 협상하려고. 근데 미국에서는 안 만나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건드려본 게 하나 있어요. 지난 21일 날. 우리 대표님 아십니까? 2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해 드리고. 네. 지금 그 미국 대통령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말까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는 미국 입국이 힘들 것이다. 양국 국방 수권법 3조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관세와 여러 가지 국제법상 힘들 것으로 본다. 저는 감히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1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재명이 세계 1등 국가인 이 미국 1등 국가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꼬시든지 어쩌든지 해가 이분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도의 큰 그릇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현 정부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서 국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낮출까? 감히 저는 생각하면 그 힘들 것 같아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부터 자기가 지금 다 버려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대통령으로 입문하기 전에 가졌던 당대표로 할 때 가졌던 생각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만이 미국 대통령하고 골프도 칠 수도 있고 네. 어깨동무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초청도 할 수 있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도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모든 욕심을 이재명 대통령 욕심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쎄쎄쎄 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러시아에 지금 그 대포당을 보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그 가스하고 석유 이거 수입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 하면 미국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미국도 가스라고 하는데 네. 이거 뭐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우리 대표님이 트럼프다가 뭐 내가 중국 세세하면 중국 가서 뭐 이러고 네. 러시아 가서 이러고 그러면은 우리 우리 대표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좋게는 볼 수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주겠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할 것 같은데. 왜 내가 그럼 뭐 보내는 장관들이나 뭐 총리급이나 네. 아니면 뭐 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 보내면은 그에 맞는 저쪽 뭐 장관 클래스 만나게 놔두겠습니까? 무슨 핑계라도 피해가 만들지. 네. 깨놓고 안 돼 이리는 못하지만 또 핑계 대서 피할 거 아니에요. 참 정말 지금 코비드 2, 3일 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 폭탄을 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8월달 안에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걸 던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인사들 있잖아요. 네. 가감히 잘라야 돼요. 따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인용해야 돼요. 부처에마다. 그래야만이 트럼프하고 발을 맞춰갈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도 임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미국 대통령하고 척 접히면요 하늘이 두 쪽 나고 자기 임기 못 맞춥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수권법이 이게 미국하고 지금 3조가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은 양국이 원할 때 자기들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지금 감이라는 데가 그리고 하와이 뭐 요런 데가 지금 태평양에 있는 이 미국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중국서 미사일로 다 때리게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럼 국권수권법에 거기에 동참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해군이고 이런 것이 나와서 경비를 서주고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동참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미국 배도로 같이 예를 들어서 대만 수입을 돌고 밑에 남태평양 쪽으로 나가고 필리핀 해협으로 이래가지고 이리 돌고 같이 미국까지 돌고 그러면은 중국이 뭘 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진핑이 볼 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1등이 네. 중국 국가주석이에요. 2등이 누군지 아세요? 이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김정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다음에 트럼프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바뀌어야 돼요. 1번으로 트럼프가 되고 네. 2, 3번이 요리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정치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국익과 국방과 우리 국가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지금 가슴 안에 든 이 그릇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큰 그릇으로 네. 바꿔야 되고 당 대표 시절에 가진 그릇과 네. 한 국가를 이끌고 가는 국가 원수 대통령으로 가는 그릇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자기가 꿈꾸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뭐 50% 가까이가 자기를 지지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50% 가까이 국민도 또 자기를 지지하는 않은 50% 가까운 국민이 있잖아요. 네. 그 국민을 위해서 자기 그릇을 바꾸고 과감하게 자기 스스로 혁명의 길을 나서야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히 생각하고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신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정권에 들어가는 각 부처장들부터 해서 이제 뭐 인사가 수없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중에서도 저는 깨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구멍에 욕심만 가득 채야지 뭐 목구멍이 막혀서 앞을 볼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는 존재들이 대비는 뭐 결론적으로 다 같이 죽는 길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자유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내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냥 한번 누리고 가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드리고, 앞날을 보는 이는 게임자들, 목이라 PC 좌파 인간들이 과연 앞을 볼 수 있을까? 응? 국민을 생각할 수 있을까? 국익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응?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참 이분들한테 하고 싶어는 불쌍한 중생들이다. 정치인들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한 삶, 국가의 이익에 으뜸이 돼야 하며, 이 사람들은 하루살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생각해요. 미래가 없다. 불쌍한 중생들, 하루 앞도 못 보는 중생들이라 저는 그렇게 가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하루 빨리 관세 협상 들어가고 하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의심을 버려야 되며, 그리고 큰 그릇을 가지시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게 제우선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21일 날 특검에서 미군 기지를 틀었어. 허락도 없이. 그거 아세요? 자세히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미군 기지를 털었다는 게 뭐? 특검이 네. 들어가려면 그 미군 기지에 사령관이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래 안 하고 한국 노무자가 문을 열어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특검 수사팀이요? 예.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쵸. 그 사람들 나면 난리 납니다. 안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니까. 그래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이 욕을 하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21일 날부터 전부 다 일절 거절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지나친 돈은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 자문위원이라고,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이라고 한 분 계시거든요. 유명한 분요. 네. 요번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 13명이 가가지고 여야 가가지고 면담을 했잖아요. 네. 그분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빨리 석방시키고 억압하지 마라. 네. 그 억압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가 그냥 안 둔다. 너가 정부를. 네. 내짐 체인지 씌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국민보다 미국 대통령이 들어오고 미국 정치인이 들으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 어찌 잘못 만드는 거요. 예? 손바닥 찢는 것보다 쉽습니다. 미국의 나라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은 그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도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죠. 미국 대통령이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그러고도. 그보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다 했으니까. 미국은 그럴 힘이 또 있는 나라. 그런 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 버리시고 오직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행복, 국방, 요 세 가지,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무조건 자기가 당대표 때 가졌던 마음을 버리시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인사 만사를 만드셔가지고 어느 나라 사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었다. 자기가 당대표 올 때하고 비록 진보주의자들라도 진보로 길러 가더라도 극진보가 아니고 PC 좌파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하는 거나 앞으로 미래에 봤을 때 대통령을 끝나고 나서도 국민의 한 사람을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됐구나를
그리 되기를 저는 감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야, 먼 길을 욕구 왔는데 이번에는 차를 그래도 사고 나던 차를 곤치가 타고 왔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덥습니다. 아직도 덥지. 네, 뭐 지금 거의 기세로는 추석까지 더울 것 같아요, 작년처럼. 쳐서 지낸 지가 지금 언제인데 뭘 아직까지 더우니까 네. 이 작년 추석 때 끝나면 다행인데 그보다 더 갈까 싶어 걱정이고 지금. 참, 서울은 지금도 계속 덥죠. 네, 계속 폭염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도 지금 폭염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예, 폭염 문자 계속 와요. 야, 되게 더운데. 아무쪼록 저희도 이제 잘 영상을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예, 그래 봅시다. 예. 첫 번째로는요.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딱 계속 하락세죠. 예, 광복절 요 사면 전후로 인해서 예.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예, 결국에는 이러다가 사실 1년이 뭡니까? 지금 한 3달, 4달밖에 안 됐거든요. 예, 벌써 레임덕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운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 뭐 하다 운세는 많이 하시니까 운세는 볼 필요 없는 게고 네. 제가 지금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나날이 지금 폭락 지금 하는데 과연 괜찮을까? 첫째 제가 한번 1번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능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무능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 예. 왜냐하면 당 대표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 할 때라든지 아니 뭐 성남시장 할 때라든지 이때고 그때도 봐봐도 지금 우리가 지나간 역사지만해도 지나간 세월을 봐보면은 절대 잘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지역에 장하는 거고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은 틀리거든요. 뭐 대통령 선거를 자기가 뭐 지금 두 번째 나왔나 세 번째 나와 어제 되긴 됐지만 해도 뭐 그거는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네. 참 개구리가 어쩌다가 소 뒷발에 체인꼴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 031 뭐. 그거는 마지막 네네. 엎어 나비리.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째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일 책임자니까 대통령 운동 때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응? 대통령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지금도 개딸들과 개딸에 물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 개딸 의원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자기가 그냥 개인 정치할 때는 뭐 개딸들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뭐 동원해가지고 올 수 있지만 나라를 운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절반이 예를 들어서 진보 같으면 절반이 보수 아닐 거에 기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만 가지고는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보수와 진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울러서 정치를 해야만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의무인데 지금도 전부 다 지금 우리 그걸 뭐 지금 대표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직으로 지금 현재 계속 임명되는 사람들마다 제대로 됐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전까지 아니면은 뭐 안 좋은 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되죠. 대통령 되면 가만히 갈아치우고 상고 그에 물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인재들이 얼마나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애로 국민의힘 쪽보다 더
깨이고 영리하고 똑똑한 분들 더 많습니다. 왜 그런 분들을 사용하고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저는 사용하냐 이 말이죠. 얼마든지 있는 인재를 갖다가 등용하려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개딸들과 개딸 물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 개딸 의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이 170명 넘게 되는 의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저 한 100여 명 정도는 진짜 오리지널 국회의원들 계세요. 그 지금 한 6, 70명, 4, 50명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진짜 지금 오리지널 민주당에 쓸만하신 분들은 지금 전부 다 뒤로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런 데를 안 나가려고. 응?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을 뭘 하게 되면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 응? 그런데 존재의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일치됐다는 존재의 가치를 볼 수가 없다. 그냥 옛날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저희 눈으로 보는 애교 요번에 미국 갔다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도 가시잖아요. 예. 저는 뭐 TV는 아예 안 봅니다. 왜냐면 전부 다 뻔한 번짜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봐도 제가 그 진보 쪽 유튜브도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아주 뭐 극 PC주의자들 말고는 제가 보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응?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고 할 때는 뭐 개딸들과 이놈이 뭐 당대표고 국회의원되고 이럴 때 개딸들과 그래 했었더라도 한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국방, 외교, 국민을 생각해서 그런 데는 좀 멀리하고 국민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물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존재의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절체를 통틀어 갈 수 있다는 이 존재의 가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나라, 수반.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준비가 안 됐더라도 우리나라 수반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수반이 뭐 외교의 동맹이라는 이런 걸 구비를 잘해야 된대. 그냥 외교가 말 그대로 자기 좋은 쪽. 그럼 뭐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쪽은 CSS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러시아도 있으면 러시아하고도 그래야 되고 중국하고도 그래야 되고 대만하고 그래야 되고 일본하고 그래야 되고 동남아시아도 쭉 있고 유럽도 있고 많잖아요. 아프리카도 있고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애교가 돼야 되는데 맹한 애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앞으로 자기 임기를 5년을 잘 마치시고 국민들의 박수 받아가서 가면서 퇴임을 하시려면은 지금 가진 마음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촬영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내 그릇이 작다고 느끼시면은 얼른 그 그릇을 버리고 큰 그릇을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만이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지금이라도 정치를 살려야 국민이 살고 외교와 국방과 기업이 산다. 기업 없는 사회는 지금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저 잡힙니다. 저거 뭐 400만이고 500만이고 국민 우리나라 같으면 예비군을 지금 소집한다는데 그 소집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국에서 잡으려면 마음만 못 잡지. 네. 대통령 하나 잡는 게 마음 먹고 잡으려고 그러면 아니 저거보다 더 세고 과한 이라크 대통령도 그냥 잡았잖아요. 네. 전쟁해가지고. 그쵸. 베네수엘라 때 이라크하고 비교해서 베네수엘라가 세요. 이라크가 세요. 아유, 베네수엘라는 이라크에 10분을 더 못 갑니다. 예. 국방력이.
그런 이라크도 잡아줘. 지가 대통령 잡았는데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는 게 문제겠어요? 그래서 기업 없는 사회는 지금 베네수엘라나 다를 게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삶은 부자가 되기보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꾸준히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풍부하지 않더라도 넘치지 않더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쪽에서 대통령이 되건 야쪽에서 대통령이 되건 지금 국민의힘이 야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우와 자를 이야기하자고. 우에서 대통령이 되건 좌에서 대통령이 되건 어느 쪽에 대통령이 돼도 자해 국민들을 감싸고 보듬어야 되고 자해 대통령이 됐으면 우에 국민들을 감싸고 보듬어야 된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를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저는 이 정치적인 보복이라 보거든요. 네. 만약 이러다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얼른 돌아가시지 않겠지만 해도 예. 김건희 여사를 하나 딱 교도소 돌아가시면요. 네. 4.19보다 더 큰 거 일납니다 우리나라에. 아시잖아요. 예. 지금 2030이 들고 올라가 지금 이미 맹동거리부터 지금 이 저 강화문 하는 거 말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자꾸 들고 올라가지 곳곳에서 지금. 이게 그러다가 혹시 지나본다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하나 상해 보세요. 옛날에 4.19가 뭐 때문에 일났습니까? 마산서 그 학생 하나 체류탄에 맞아가 그 죽은 바람에 그 바람에 많이 까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처럼 그리고 군이나 경찰이 그때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식이 일라면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 계엄 안 하겠어요? 그럼 자기도 계엄 하면 진역 가야죠. 계엄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필요해서 대통령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 계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엄해가지고 며칠 간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돼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전직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전과자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아직 줄줄이 받을 재판들이 많이 남았고 왜 우리나라 지금 법은 지금 힘 없는 사람한테는 세고 힘 있는 사람은 약한데 우리나라 법원도 확 뜯어 고쳐야 돼 전부 다. 시애가빠지 부모들이 피땀 흘려 돈 벌여가지고 대학교 보내줘가지고 옛날에 고시 공부하고 지금은 노숙골 다녀가지고 금파사 만들어놨더니만 정권 따라다니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6번째 이거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 인사들도 애교 참사 개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지나간 정부 인사들도 만나고 국인과도 손잡고 오직 나라와 국민들만 바라보고 지나친 PC 극자인들을 정치 생각을 버리게 하라. 자나 우나 내 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정치하시기를 진심으로 올바른 정치하시기를 좌우 가리지 말고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정치하시기를 정말 제가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잘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기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 이게 노력을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틀리죠. 예. 예.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이 그냥 상대편이 보면은 거짓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문제죠. 이게 이 진보 좌파 정치인들이 항상 갖는 비판 중에 하나가 쇼. 그렇죠, 바로. 네, 그걸 이제 쇼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사실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 데가 대통령인데. 그렇게 공정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내 말고 자기 편만 안다 이거예요. 두루 볼 줄을 모른다는 거죠. 두루 봐야 되는데. 어? 그래가지고 두루 봐야 되는데 두루 볼 줄 모른다 해가지고 제가 좀 이재명 대통령을 몇 번 좀 씹었더니만은 그렇다고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임금님 가까이 해서 임금님도 욕을 하는 옛날에도 했다니 지금 대통령 대해서 잘못하면 잘못한다 말 한마디 못하면 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아유 북한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 공산국가비 더 되겠어요. 엄연하게 언론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내 말을 걸릴 자유가 다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 하고 싶어 했으니까 진짜 잘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5년 후에는 정말 좌우를 관계없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퇴임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자꾸 하락 추세로 가게 되면은 아직까지 6개월도 안 됐는데 6개월 안에 이거 내임도 안 온다고 보장이 있어요.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 잘 못 온다 쪽이 지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취소가 이제 떨어지다 이제 뒤바뀌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뒤바뀌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대통령 떨어지는 게 결론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완전 떨어져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어찌 해석해볼까 노력하는 중이고. 그럼 민주당도 국민의힘 바람에 민주당이 그만 올라갔으면은 자기들이 잘해야죠. 맨날 국민의힘 그럴 때 윤석열 때문에 못 온다고만 해놓고 자기들이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노란봉투비나 통과시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망갈 것만 만들어 놓고 국민들 살 걱정을 안 하고 아니 기업이 없이 노동자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고 다 예고로 빨리 나가 빼면요 망하는 거는요 비례제보다 더 빨리 망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거짓 예쁜다고. 왜? 이 나는 이시야 전부 다 수치를 먹고 사는 수치를 없으면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지. 제가 항상 이야기해줘. 소도시나 시골을 먹고 산다고 그래도 대도시가 문제예요. 서울, 경기 이런 큰 도시들 있잖아요. 인천, 부산 이런 강력 도시들 절단 난다 봐야 돼요. 일자리 없이면 울산부터 창원부터 저런 공업 도시들 하루아침에 자기들 자꾸 임금에서 뭐한다 또 현대차 또 한다. 현대차 지금 요번에 50조 원인가 50억 달러인가 또 더 투자한다고 미국에 나왔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조가 8조가 된다면서요. 그런 걸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투자금 해야 되겠는데 자꾸 미국에 갚이고 이제 삼성도 가고 현대도 가고 다 갚이고 나면 뭐 있는데 남는 게 기업이 대기업이 하나 사라지면 그 밑에 붙은 기업이 몇 개입니까? 그 하청업체, 소싱업체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회사는 하나여도 그 밑에 몇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이 종교로 봐도 우리 종당이 서울에 하나 있으면 그 밑에 딸린 절매도 전국적으로 여러 수백 개, 수천 개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셨고 됐으니까 자기 정치만 하려 하지 말고 진짜 말 그대로 국민을 보는 정치, 국방을 보는 정치, 외교를 보는 정치,
내 이름보다 대한민국이 더 빛이 나는 정치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감히 예언 한마디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기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예? 왜? 그냥 우파 들고 일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쪽에서 나중에 결국은 들고 일라니까. 제가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능력이 안 되면요, 자기 찍어내서 자기가 밟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